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꺾어치기의 꺾어치기, 일명 아시죠? 일명 짱콜라라고 하죠. 짱콜라, 꺾어치기. 꺾어치기가 이제 저번에 했을 때는 뭐 좀 헷갈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치는 방법이 이제 똑같다는 그런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좀 뾰족한 형태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을 구사할 수 있는 폭은 좁지만 치는 방법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어떤 방식이냐면 노란 공 수구로 빨간 공 일목적구를 맞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길게 꺾어치기예요. 이것도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수구로 일적구를 치려고 보는 그 기울기 있죠. 제가 항상 기울기 설명드리죠. 기울기를 먼저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 4칸과 5칸 우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울기 4칸이란 뭐냐면 자, 일목적구를 치기 위해서 바라봤을 때 출발하는 지점과 치려고 바라봤을 때 보이는 지점 있죠. 이 지점의 칸수가 하나, 둘, 셋, 4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 4칸. 그리고 일목적구는 보통 이런 형태에서 보면은 이 원포인트 라인에 보통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일목적구가 원포인트 라인에 서 있고 기울기가 4칸인데 정확히 절반 두께로 12시 당점을 써주시게 되면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 짧은 쿠션 원포인트를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한 기울기 5칸. 똑같이 일목적구는 이 원포인트 라인에 서 있고 일목적구 절반을 치기 위한 기울기가 5칸. 자, 치려고 볼 때 출발하는 지점, 치려고 볼 때 보이는 지점. 하나, 둘, 셋, 넷, 5칸이라는 얘기예요. 5칸일 때에는 원 쿠션, 투, 쓰리 쿠션이 코너로 들어와요.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4칸일 때는 쓰리 쿠션이 그 원포인트, 5칸일 때는 코너. 들어가네요. 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자, 4칸일 때는 유자리, 5칸일 때는 유자리. 그래서, 자, 수구를 제외하고, 요 배치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이 원포인트로 와야 되는 배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4칸이라는 기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포지션이죠. 그런데 공이 4칸에 있는 게 아니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6칸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6칸. 그러면 기울기 4칸에서 2칸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2칸만큼 2팁, 2팁이라는 회전을 주시면 돼요. 상단이죠? 그렇죠. 상단 2팁. 자, 그리고 상단 2팁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한번 쳐보시면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비틀기가 들어가서 회전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비틀기 없이 공을 가볍게 굴려만 주시면 돼요. 기울기 4칸에서 넘어간 칸수만큼 회전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오버해서 한번 응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공이 심하게 좀 오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때는 치려고 바라보니까
출발하는 지점이 짧은 쿠션에 껴있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쿠션은 반 칸을 1씩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보이는 지점이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고 찔려는 지점이 이 반칸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칸인 거예요. 8칸.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 4에서 8칸이니까 총 4가 넘쳤죠. 그러면 맥시멈 회전을 주시던지 또는 이 절반이라는 8분의 4 두께에서 두께 하나를 빼고 3T, 두께 2개를 빼고 2T 이렇게 응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기울기 4에서 4가 넘쳤죠. 자, 맥시멈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기울기 4에서 4가 넘친 걸 가지고 두께 2개를 빼고 2팁이라는 회전 두 가지 응용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건 맥시멈. 네, 똑같이 절반으로 쳤기 때문에 모자란 4만큼만 회전을 준 거죠. 자, 이번에는 넘친 4에서 두께 2개를 빼주고 2가 남죠. 2회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2 두께에 2회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꺾어치기 할 때는 4 기울기의 답과 5 기울기의 답 어디에 껴있는지를 알고 나머지 기울기 남은 그만큼만 회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다 응용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주제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자, 흰 공이 수구예요. 흰 공 수구로 노란 공을 맞춰서 1쿠션, 2쿠션, 3쿠션 이런 공도 좀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해요. 짧은 쿠션 쪽에 있는 1접구와 또 짧은 쿠션 쪽에 있는 2접구에 이 칸수만 세워주시면 돼요. 칸수만. 자, 우선 기준을 잡으면 공을 뭐 굴려서 달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일목적구가 요 투포인트 앞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일목적구를 치기 위한 이 수구의 각도가 45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께는 3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또는 8등분으로 했을 때 8분의 3 두께를 쳐주시면 돼요. 보통 색이나 다른 어떤 배우신 분들 보면은 절반 두께를 이거를 많이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절반 두께를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절반 두께라는 거는 실수로 만약에 조금만 두꺼우면 갑자기 확 휘어져 버리고 실수로 조금만 얇아 버리면 멀리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절반 두께는 이런 공에서는 절반 두께가 위험한 두께이기 때문에 8분의 3 두께. 8분의 3 두께라는 거는 두께 미스를 조금 해도 갑자기 휘어져서 짧아지는 이런 현상은 안 나와요. 12시로 3분의 1 두께를 그냥 시원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접구가 있는 위치로부터 한 칸, 두 칸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값은 12시 9팁이 두 칸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칸수를 세워드릴게요. 자, 일목적구가 한 칸, 두 칸에 있죠. 그리고 이목적구가 한 칸, 두 칸에 있죠. 그럼 합이 4칸이죠. 이 합이 4칸에서 기본값 2를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2가 남죠. 그러면 이게 곧 회전이에요. 2회전. 그리고 샷은 아끼지 마시고 시원하게 치시면 돼요. 자, 몇 가지 더 변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1적구가 1칸, 그리고 2적구가 2칸. 그러면 합이 3칸이죠. 3칸에서 기본 숫자 2를 빼는 거예요. 1이 남죠. 완팁이라는 얘기예요. 완팁.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비껴치기 할 때 1팁, 2팁, 3팁, 맥시멈 팁은 힘을 좀 빼주라고 하는 그 강의가 있었어요. 맥시멈 회전이라는 거는 쿠션에서 회전을 많이 먹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이 빠르면 절대 안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일목적구가 1칸, 2칸에 있죠. 그리고 이목적구가 하나, 둘, 셋, 4칸에 있죠. 합이 6칸이잖아요. 6칸에서 기본 숫자 2를 빼요. 그럼 4가 남죠. 맥시멈이잖아요. 맥시멈은 절대 강하게 날리면 회전이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맥시멈이라는 회전은 가볍게 힘을 빼서 이렇게 톡 놔주셔야지만 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걸로 이제 어떤 응용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 이 공을 쳐서 더블 쿠션을 치는 거예요. 뭐 이 공만 따로 연습하신 분들은 이제 칠 수 있겠지만 이 숫자로 이제 응용을 하자면 자, 이 공이 한 칸에 있죠. 12시 절반으로 치게 되면은 2쿠션 맞고 여기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팁을 주면 여기로 바로 오겠죠. 마이너스 2팁을 주면 여기로 또 바로 오겠죠. 여기를 맞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팁을 주되 조금 더 강하게 쳐서 위로 맞게만 해주시면 돼요. 얘는 3분의 1 좀 많이 휘었네요. 스트로크가 좋아서 좀 많이 휘네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또 하나 더 설명하자면 공의 빠르기로도 이제 변형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2시를 치게 되면은 2칸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시 강하게 쳐서 이쪽 쿠션을, 이 더블 쿠션을 맞출 수도 있겠고, 마이너스 팁을 줘도 약간 굴려서, 마이너스 팁이면 여기죠. 근데 그걸 약간 힘을 빼서 부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3분의 1 마이너스 1팁. 스트로크가 좋네요. 어쨌든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갔죠? 자, 이렇게 칸수만 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에 또 꺾어치가 있긴 할 건데 어려운 부분일수록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기준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기준을 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바닥에 깔린 천을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칠 때 가운데 기둥을 높이 세우면 옆에 천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현상이에요. 어떤 하나의 기준을 확실하게 확률을 키워놓으면 그 주변 것들도 어느 일정한 확률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을 잡으라고 제가 이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